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빅뱅이야, 빅뱅. 자, 지난 시간에 빅뱅이 빵 일어나면은 두 가지 원소가 생겨났었어. 수소하고 헬륨. 기억해야 돼. 빅뱅으로 만들어진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습니다. 원자번호 1번과 2번밖에 안 만들어져요. 현재 우주에는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나요? 아니죠. 무려 몇 가지가 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 많이 많지 않나요? 원소가 몇 개 있나요? 업다운입니까? 업다운? 700개? 700개 다운이지. 100개? 100개 약간 업. 150개. 다운. 113개, 약간 업. 117, 약간 업. 125개. 다운. 121, 다운. 113? 업. 117. 세명이 아무도 없는 여기는? 119. 와, 그거 빼고 다 말하냐? 8, 118. 네? 118까지. 현재 우주에는 118번까지 있어. 118번까지. 118번의 이름이 OG. OG에 넣읍시다. 누구야? 오간의 손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118번까지 있습니다. 근데 118가지 원소가 우주에 존재하는데 빅뱅으로 만든 건 수소 헬륨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만들었냐? 네가? 왜요? 너? 집에서 그거 만드나요? 산소가 만들고. 누가 만들었을까? 정답은 내가? 나 아니에요. 안 만들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이 만들어요. 별이 엄청 뜨겁잖아. 엄청 뜨거운 그 별이 자기 몸 속에서, 몸의 내부에서 무거운 원소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뻥 폭발하고 별이 죽거든요. 별이 죽을 때 자기 그동안 만들어놨던 걸 우주로 뻥 방출하고 죽는 거예요. 우주에 그 물질들이 퍼지잖아. 그 물질들이 또 뭉쳐지고 뭉쳐져서 행성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즉, 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결론을 알고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하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입니다. 자, 지구는 딱 보면은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죠? 핵이 다 철이야. 자,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철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철이 안 들었는데 지구는 철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없네요. 미안해요. 사과할게. 정식으로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어. 미안해요.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뭐가 많냐면 요 지각성분, 지각과 멘틀에 있는 많은 성분인데 산소하고 규소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산소가 많고요. 세 번째가 규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규소는 실리콘이라고 하죠. 규소 성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1, 2, 3번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은 26번입니다. 무려 26번. 산소는 원자번호 8번, 규소는 원자번호 14번이거든요. 빅뱅으로 만들어진 건 절대로 아니야. 빅뱅 밖에 없었다면 지구 따위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별이 바로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별이 있었어야 가능하네요. 생명체.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생명체 하나를 그릴게요. 다리가 엄청 긴 걸로 봐서 선생님을 모형화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 보는 사람은 신뢰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첫 번째. 물질을 먼저 정리해 볼게. 제일 많은 물질이 뭘까? 물이 제일 많아요. 맞아요. 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많은 건 뭘까? 산소. 물질이야. 산소는 원소고. 단백질. 단백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쌤 근육을 보고 맞춘 거죠? 땡큐. 그걸 이제 원소도 정리할 거야.
세 번째로 많은 건 뭘까요? 지방. 이런 뭘 보고 맞춘 거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너 여기서 쌤 배를 보는 건 매우 큰 신뢰예요. 그렇죠? 지방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건 뼈를 구성하는 칼슘 같은 성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유기질? 유기질은 뭐야? 무기질. 다른 말로 무기염류, 무기질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게 우리 매일 아침에 밥 먹잖아요. 그럼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5등이에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다섯 번째로 몸을 구성을 합니다. 암기법은요, 물이 제일 많으니까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그릇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워요. 꼴꼴꼴꼴. 이쁘죠? 이런 디자인으로 한번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별론가요? 좋다고? 물단지입니다. 자, 물이 담겨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물, 단백질, 지방 순서로 들어있다는 걸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물단지. 자, 물이 H2O인 거 알죠? 그럼 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H하고 산소입니다. 원자번호 1번과 8번이 필요해요. 즉,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빅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산소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암기법인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 물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에너지원? 정답, 에너지원이에요. 저 세 가지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다른 말로 주에너지원, 또 다른 말로 3대 영양소 이렇게 불러주는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면 여러분들 저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내가 줄 거야. 받아야죠. 저 안 받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따라하세요. 줘. 반말로 해. 영어 번역. 줘! 해봐. 줘 해봐. 야, 지방 줄까? 아니요. 아이, 줘 하라고. 줘! 지방 줄까? 줘.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가 CHO입니다. 읽어봐. 줘. 줘. 탄수화물 줄까? 탄수화물? 아니요. 아, 따라해. 탄수화물? 줘. 탄수화물도 CHO예요. 둘의 공통점은 또 뭐야? 구성 원소가 좋네요. 같죠? 이런 거 들어봤나요? 밥만 먹어도 살쪄. 진짜입니다. 남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저장됩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백질 줄까 말까? 이건 받으면 안 돼요. 생각해봐. 쌤 옆에 근육이 우락부락한 남자가 서 있어요. 쌤 이렇게 날씬한 몸에 내가 서 있어요. 누가 더 트렌디해요? 내가 트렌디하죠. 그죠? 뭐라고? 얘는 딱 봐. 아우! 따라해. 아우, 촌스러워. 옛날 사람이야. 이 사람, 남자가 이래야지. 촌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 단백질, 근육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단백질이 많은 뭐하다? 촌스럽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 원소가 CHONS입니다. 읽어봐. 촌스러워. 엄청 촌스러워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질소하고 일부 황성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이 필요하죠.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죠.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고요.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그죠? 7번, 6번. 그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기염류 더 대박이에요. 칼슘 원자번호 20번. 칼슘 20번. 이인, 칼륨, 철 이런 것들 다 무기염류들이죠. 26번, 19번. 그죠? 다 나옵니다. 14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알고 있죠? 이런 무거운 원소들 누가 만들어줬다? 별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이 없었으면 우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서 지구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김수현 닮지 않았어? 완전 연애. 근데 별에서 온 그대가 왜 김수현 작품이잖아요. 네, 우리도 별이 없었으면 우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뜻에서 별의 자식 또는 별에서 온 그대가 우리가 됩니다. 우리도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주요 원소들, 우리를 구성하고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을 소개했고요. 좀 자세하게 여기서 암기법까지 함께 소개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인공을 불러보겠습니다. 이런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준 주인공 누구라고요? 별을 부를 거예요. 별을. 자, 별이 탄생할 겁니다. 별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겠죠. 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런 물질들이에요. 안녕. 안녕.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A라는 공간과 B라는 공간이 있는데 A라는 공간에는 물질들이 좀 듬성듬성 모여 있고요. B라는 공간에는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디서 별이 만들어지기 좋을까요? B요. 정답 B가 많습니다. B에서 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성간물질. 다른 말로 별과 별 사이에 껴있는 어떤 물질들. 그 물질의 정체는 가스 또는 먼지입니다. 우주 초창기에는 수소 헬륨밖에 없었을 테니까 가스밖에 없었겠죠. 근데 또 저기 어떤 별이 터지면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었다면 그 무거운 원소들은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어쨌거나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야 별이 탄생할 수 있어요. 성간물질을 다른 말로 성운이라고도 합니다. 성운. 별 성자의 구름 운자예요.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물질들. 성운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성운의 밀도. 그 많이 모여있다는 건 밀집된 정도가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밀도가 큰 곳. 성운의 밀도가 큰 곳. 또는 성간 물질의 밀도가 높은 곳. 여기서 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죠? 세 번째. 성간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게다가 온도까지 엄청나게 높은 공간, C라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둘을 비교할 거야. B하고 C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별이 만들어지기에 더 좋을까요? C죠. C 어디? C 순으로 C. 난 B. 오, 한 명 B 있어요. 정답은 B입니다. 봐봐. 어떤 원리랑 똑같냐면은 처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까지 몇 분 기다려요? 3분 기다리죠. 왜 기다리죠? 식으라고. 그쵸.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왜? 너무 온도가 뜨거우면 뭉쳐져, 안 뭉쳐져? 안 뭉쳐져. 똑같아. 온도가 높은 녀석들은 별이 만들어지려면 뭉쳐져야 되는데 에너지가 많으니까 안 뭉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오히려 별이 만들어지기 좋다는 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온다는 거. 책에는 안 나온다는 거. 안타깝게도. 책에 안 나오고 왜 넣냐고, 그지? 써놓으세요. 여기 별의 탄생 옆에다가 온도가 낮은 영역입니다. 밀도가 큰 영역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은 영역은 안 써있어요. 써놓으세요. 그래서 조건이 밀도가 크고 온도는 낮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얘도 깨갱 안녕 빠이빠이 너도 안돼 없애버렸어요. 자, 그럼 저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성간 물질을 여기다 소환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별이 될 겁니다. 앞으로 별이 될 녀석이야. 인사드려요. 안녕. 웃고 있네요. 자, 여기가 중심부입니다. 성간 물질의 중심부. 중심부가 아무래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밀도가 좀 큰 편이에요. 자, 여기 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성간 물질도 어쨌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이죠.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거 알아요? 두 글자. 중력. 네 글자. 만유인력. 다 같은 겁니다. 만유인력의 일종이 중력이에요. 자, 서로 잡아당긴다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냐면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중심 방향. 그래서 물질들이, 잘 봐. 물질들이 중심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수축해 들어옵니다.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얘가 수축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수축한다. 자, 저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CF, 비교라는 뜻이에요. 지표면이 있고요. 여기 A라고 하는 물체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있나요? 지표면 위에 떠있는 물체니까 에너지가 있죠.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럼 지구에서 얘가 손을 잡고 있다가 손을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지구에서는 얘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위치가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운동 에너지가 생겼을 거예요. 맞죠? 근데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물질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보이나요? 그럼 뭐가 줄어든 거야? 중심부를 향해서 온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거야. 보이나요? 근데 쟤는 수축할 때 뿡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려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안 생겨. 그럼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아주 그게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잖아. 갑자기 중력이 생겨요. 중력은 원래 있어요. 물질이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생성된 그 순간부터 중력은 생겨나는 거야. 우리 첫 번째 사건 기본 입자가 생겨나는 순간부터 중력은 같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억해. 그래서 얘가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갈 때까지 수축한다? 수축하는 게 첫 번째 1000만입니다.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수축해. 그럼 그때부터는 수축을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은 자 여기 모인 물질 중에 제일 많은 물질은 당연히 수소일 겁니다. 인정? 우주에는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저기 모인 물질 중에 수소가 제일 많을 거야. 자, 1000만 켈빈이 바로 수소를 재료로 해서 뭘 만드는 온도다? 헬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온도입니다. 이 반응을 뭐라고 불러주냐? 수소를 재료로 핵융합을 하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온도가 몇 도다? 1000만 켈빈.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들을 뭉쳐서 수소들을 뭉쳐 4마리 뭉칩니다. 수소 4마리 뭉쳐서 헬륨 하나를 만들어요.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 융합하는 과정 중에 잘 들어. 융합하는 과정 중에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 전체, 수소 4개의 질량은 4.032 정도가 되는데 헬륨 하나의 질량은 4.01호인가 그래요. 얘도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4개 덩어리잖아. 얘도 4개 덩어리죠. 똑같은 4개 덩어리인데 떨어져 있을 때는 4.03인데 붙었을 때는 4.01호로 바뀐다고. 뭐가 사라졌어? 질량이 좀 사라진 겁니다. 질량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질량이 뭐 되었다? 결손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질량이 결손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식이 뭐야? E는 MC 제곱. 지난 시간에 나왔던 공식입니다. 사라진 질량만큼 뭐가 발생된다?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태양이 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거야.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발생된 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력이 야 안으로 들어갈래? 나는 계속 중력이니까 들어갈 거야 할 때 이 안에서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이렇게 난 나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내부 압력이라는 게 생겨나게 돼요. 중력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고요. 그럼 계속 들어오려고 하니까 태양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태양이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순간 내부에서 나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힘을 뭐라고 한다?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은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태양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그럼 중력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을 내부 압력이 완벽하게 상쇄시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중력과 내부 압력이 완전히 똑같아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별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가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별이 살아가요. 이때 우리는 얘를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야, 너 축하해! 별이 되었구나. 그러면 아까 1000만 켈빈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력 수축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은 1000만 켈빈을 향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던 별은요. 아직은 진짜 별이 아닌 거죠. 진짜 별이 아니야. 아직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못한 별은 진짜 별이 아니죠. 그 별을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원시별과 별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완전 다른 거다. 원시별은 아직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도달하지 못해서 뭘 하지 못하는 거? 수소핵 융합 반응을 못해요. 그건 원시별이에요. 하지만 별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지만 원시를 붙여가지고 아직은 넌 별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1000만 켈빈 도달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별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우리 책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림에 가운데 원시별 희생성 맨 끝에 별의 탄생 써 있죠. 근데 얘가 왜 원시별이고 얘는 왜 별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 없어? 그건 없습니다. 그죠? 이 디테일함은 강의를 통해서 들어주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유추할 수는 있어요. 별의 탄생에는 1000만 켈빈이 써있네. 혹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별이 하는 거 아닐까? 유추야. 근데 되게 불안하죠. 맞나? 그죠?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겁니다. 혼자 공부할 때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왜 별이고 얘는 원시별이지? 궁금 물어볼 땐 없어요. 그죠? 문제점. 중요한 건 이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이런 것도 약간 말을 흘려가지고 자, 중심부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드디어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원시별이라고 부른다. 틀린 말이죠. 그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런가? 이제 막 1000만 켈빈 됐으니까 원시인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낚시질을 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별이 탄생해서 살아갑니다. 자, 별의 상태로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살아가는 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주계열이다. 주계열의 별이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이 떠 있잖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수소의 융합 반응으로 살아가는 별들이에요. 주된 계열이 다 저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주계열성들이야. 주계열성들이야. 다 주계열성이네. 뭔 뜻이야? 다 수소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별들이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계열성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주계열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런 걸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계열성이 탄생을 했어요. 넘어갈게요. 별의 진화입니다. 진화. 포켓몬이 진화하면 뭐가 돼요? 포켓몬인데요, 그냥? 네. 그러면 리자몽은 뭐가 진화한 거예요? 리자드. 리자드가 리자몽이 되는. 미안해요. 우리가 아는 진화는 완전히 새로운 종이 탄생했을 때를 진화라고 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이건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물이 아닌 별이 진화할 수 있나요? 별이 탄생하고 언젠간 죽어요. 별의 일생. 그게 한 100억 년 걸립니다. 진화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이래요?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별의 진화라고 그냥 이름 붙인 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별의 일생이에요. 별의 일생. 별의 일생을 다른 말로 별의 진화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별이는 태어난 것까지 배웠어. 별이 태어나서 별의 명칭을 얻게 되기까지, 즉 주계열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갖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별이에요. 얘가 50억 살을 먹어요. 50억 년이 지납니다. 50억 년이 지난 후에 모습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에요. 안녕 태양. 아유 많이 늙었네. 50억 살이죠. 저 태양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미리 말하지만 태양이 마지막에 죽을 때 팽창하면서 수성 부북, 금성 부북, 지구 부북, 화성 부북, 화성 궤도까지 다 먹어요. 지구는 그때 사라집니다. 언제? 얼마 안 남았어요. 50억 년 남았어요. 50억 년 남았어요.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50억 년밖에 안 남았어. 50억 년. 그래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사라지면서 지구도 모두 사라집니다. 물론 목성부터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목성도 태양이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게 별이 마지막에 죽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별은 탄생했다면 언젠간 다 소멸됩니다. 그럼 왜 소멸될까? 별은 왜 소멸될까요? 에너지를 다 써서 비슷합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를, 그죠? 수소라는 재료를 거의 다 써서 완전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봐봐. 50억 년이 지나 있는 이게 지금 현재 태양이라고 상상해 볼게요. 현재 태양이 50억 살인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가 95%를 갖고 있습니다. 한 5% 쓴 거야 그동안. 얼마 안 썼죠? 그럼 50억 년이 더 지나면 얘는 수소의 비율이 좀 너무 적다. 80으로 할게요. 50억 년이 지나면 좀 더 써서 한 65에서 70%? 70%의 수소만 남게 돼요. 그럼 왜 죽어? 많이 남았잖아, 그치? 근데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약간 뻑뻑 거려서요. 이래요? 재료의 밀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소의 융합 반응이 약간 버벅버벅거리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아직 많아요. 많은데 좀 버벅거리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중력이 들어오려고 하고 내부에서 내부 압력으로 이렇게 딱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데 버벅 그래서 내부 압력이 버벅거려요.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누가 밀고 들어와요? 중력이 밀고 들어오겠지. 중력이 아싸 너 죽었어. 자 밀고 들어옵니다. 중력이 밀고 들어오면 또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어서 중심부의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기억하세요. 1억 켈빈입니다. 1억 켈빈. 그래서 50억 년 후에 태양이 죽기 직전에 살짝 태양이 작아져요. 태양이 살짝 작아져서 중심부가 1억까지 올라가면 이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1억 켈빈이 도대체 무슨 온도냐면 자 봐봐. 100억 년 동안 얘는 중심부에서 뭘 계속 만들고 있어? 절대 힌트 아니야? 뭘 만들고 있어 지금? 정답 어떻게 알았죠? 헬륨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 그죠? 헬륨을 계속 만들었어. 100억 년 동안 만들었어. 그 헬륨을 뭉칠 수 있는 온도가 1억입니다. 그 헬륨을 뭉쳐낼 수 있는 온도가 1억 켈빈이야. 헬륨 2개 뭉치면 원자번호 4번. 헬륨 3개 뭉치면 원자번호 6번. 탄소. 헬륨 4개 뭉치면 산소가 만들어져요. 태양은 기억하세요. 산소까지 만들고 죽습니다. 산소까지. 태양은 산소까지 만들고 죽어요. 산소까지 만들고 죽습니다. 산소까지 만들고 죽어요. 다시 말해서 1억 켈빈은 헬륨을 재료로 해서 탄소, 산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헬륨 핵융합 반응. 볼게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온도가 바로 1억 켈빈이라는 온도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중심부에서 이제 헬륨을 재료로 1억 켈빈까지 올라가서 헬륨을 뭉쳐가지고 탄소, 산소까지 만들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자, 봐봐. 중심부가 1억이라면 요 주변부
요 주변부는 1000만 켈빈 정도는 당연히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수소가 엄청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변부에서 이 넓은 면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수소핵 융합 반응도 진행돼서 헬륨을 또 만들어. 완전 중심부는 탄소, 산소를 만들고 그 주변부는 또 헬륨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 완전 내부에서 야, 나 헬륨핵 융합 반응 중이야. 야, 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 중이야. 그죠? 내부 압력이 엄청 커지는 거야. 이해돼요? 내부 압력이 엄청 커지면서 중력 따위 무시하고 엄청 쫙 밀고 나옵니다. 그때 수소 뽀복, 수성 뽀복, 금성 뽀복, 지구 뽀복, 화성 뽀복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팔이 안 닿아요. 태양이 엄청나게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수소를 재료로 살아갈 때를 우린 뭐라고 불렀냐면은 처음에 주계열성이라고 불렀다면은 재료를 거의 다 소진해서 이제 이렇게 커다란 빨간색 별로 진화하게 되는데 이것을 적색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빨간색의 커다란 별 이런 뜻이에요.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면 중심부는 엄청 뜨겁죠. 근데 이게 너무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맨 바깥층은 약간 냉각이 돼요. 우주하고 접해 있으니까 냉각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바깥층만 보게 되거든요. 내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깥층만 보니까 약간 온도가 떨어진 바깥층은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무슨 색깔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죠. 온도가 높으면 파란색이 되잖아. 온도가 낮으니까 빨간색 계통을 보여서 적색 상태의 거성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적색 거성일 때 봐봐. 내부 압력이 이렇게 크다는 건 에너지, 즉 에너지를 많이 뿜어낸다는 거고 그만큼 재료의 소진량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 재료가 금방 다 소진돼 버립니다. 재료가 금방 다 소진돼 버리면 내부 압력 금방 다 끊겨 버립니다. 그럼 밖으로 밀려났던 물질들이 밀려났다가 내부 압력 사라지는 순간 다시 웅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서 가운데 만들어졌던 무거운 물질과 빵 충돌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발한 모습이 3번 행성상 성입니다. 우리 책에 그림이 27쪽 맨 밑에 행성상 성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게 폭발한 거야. 뻥! 폭발한 겁니다. 폭발한 거. 태양이 마지막에 폭발할 때 이렇게 폭발하고 죽어요. 행성상 성운. 이름이 왜 행성상 성운이냐면 사진으로 찍으면 마치 성운인데 행성, 푸른색 행성처럼 보이죠? 행성 모양의 성운이라서 행성상 성운이야. 또 하나의 킬포인트. 행성상 성운과 함께 뭐가 생기냐면 백색 외성이라는 것이 함께 생겨납니다. 그림을 뚫어져라 봐요. 가운데 하얀색 점이 하나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가운데 하얀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걔가 백색 외성이야. 봐봐. 외부로 밀려났던 물질이 안으로 팍 들어오면서 중심부의 무거운 물질과 빵 충돌한다며 충돌해서 폭발한 것들은 밖으로 나가면서 성운 형태로 터져 나가는 거고 중심부는 똘똘 뭉쳐서 중심부는 중심부대로 이렇게 수축돼서 만들어진 게 백색 외성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적색 거성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행성상성으로 폭발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백색 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운은 우주 공간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뭐만 남게 되는 거야? 백색 외성만 남게 되는 거지.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어? 3번 다음에 4번 백색 외성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해? 야,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만들어지나 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적색 거성이 터지면서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을 동시에 만들고 백색 외성이 남게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교묘하게 이걸 이용해서 또 우리 시험 문제를 낚시질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게 변하는 게 아니야. 몰랐어?
이 행성상 성운이 백색의 성으로 변하는 줄 알았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맡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방금까지 설명한 게 우리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이 진화하는 전체 과정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있죠? 가운데 탄소, 산소 만들고 그 바깥에 헬륨 만들고 그 위에 수소가 있고 이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것까지 나와서 주계열성, 적색거성, 행성상 성운, 화살표 백색의 성 되는데 이거에 우리 납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화살표가 약간 애매해요. 화살표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백색의 성만 남게 된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에요. 자, 이제 태양보다 10배, 30배 큰 별 하나,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어요. 그거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자, 이제 규모를 키워봅시다. 아이고, 자, 규모를 키워서 태양보다 훨씬 커다란 주계열성을 그렸습니다. 태양보다 10배, 30배 정도 커다란 이제 성운이고, 제가 별이 되었다고 칠게요. 중심부에서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주계열성이에요.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크지만 똑같이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중심부 온도는 몇 도? 1000만 켈빈이겠죠. 쟤도 똑같이 1000만 켈빈입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중심부에서 수소를 거의 다 소진하면 쟤도 이제 내부 압력이라는 게 사라지겠죠? 그래볼게. 내부 압력과 마찬가지로 중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멈춰버리게 되면은 중력 수축을 하게 되겠죠? 남다른 규모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아까는 1억 켈빈 얘기했잖아. 얘는 최소 10억, 20억, 30억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부가 30억 켈빈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규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바로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철이 생성이 돼, 드디어. 중심부에서 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바깥층에서 그거보다 조금 더 중심부가 30억이면 그 바깥이 20억, 10억, 1억 막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층층 나눠져 가지고 각각 원소들을 생성을 하게 돼요. 규소, 나는 탄소, 산소, 나는 헬륨 생성합니다. 수소 나와 있고. 그래서 층층 무거운 원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쫙 만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겠어요. 그 내부 압력이 어마어마하겠죠. 나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부 압력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쟤는 더 어마무시한 크기로 성장하게 되겠죠? 되려나? 아무래도 더 작아졌나? 어마무시한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 두 번째 단계로 얘를 초거성이라고 불러줍니다. 초거성. 그냥 엄청 크다는 얘기죠? 엄청 큰 초거성. 적색거성의 확대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거성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핵융합 반응들을 하다 보니까 내부 압력, 즉 재료 소진이 금방 다 돼서 내부 압력 금방 다 끊겨버립니다. 그럼 멀리까지 밀려났던 저 중력이 벼르고 있었겠죠. 죽었어. 어마어마한 거리를 계속 가속도를 붙여서 가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중심부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27쪽 맨 밑에 있는 저 폭발. 초신성 폭발입니다. 초거성이 폭발하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폭발을 이루게 되고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심부가 수축해서 나머지 다 날아가고 중심부가 수축해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별과 태양보다 30배 이상 큰 별이 또 다른 걸로 진화하게 되는데
일단 엄청 질량이 큰 녀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랙홀로 지납니다. 얘가 블랙홀로 지나가게 되고요. 10배 정도 큰 별은 4- 중성자별이라는 별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게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의 최고예요. 최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태양보다 아무리 질량이 크더라도 중심부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원자 번호 26번 철이 1개입니다. 다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1개가 어디까지다? 철까지다. 태양 정도 질량 가진 별의 1개는 아까 어디였어? 산소까지였거든요. 1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 그러면 왜 너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 세상에는 118번까지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야. 자, 키워드입니다. 왜 철까지밖에 못 만드니? 라고 했어요. 키워드가 철, 원자, 핵은 첫 번째 키워드 뭐하다? 매우 안정하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매우 안정해서 안정한 것들은 결합이 안 돼요. 너무 안정해서 더 이상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안정해서 철 원자핵이 매우 안정해서만 써도 무조건 맞아요. 서술형 평가에서 저 2가지 키워드만 써도 무조건 맞게 합니다. 더 쓸 게 없어요. 나머지 말을 만들면 됩니다. 매우 안정적에서 뭐 결합이 안 된다. 그럼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쌤 118번까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별이 만든다고 배웠잖아. 근데 별은 한계점이 어디까지다?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 나머지는 누가 만들어요?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얘. 초신성 폭발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랜덤하게 합성됩니다. 이거는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냥 폭발력에 의해서 랜덤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까지다? 이것도 기억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건 어디까지다? 잘 알고 있는 92번 우라늄까지입니다. 우라늄.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우라늄이 안 만들어졌을 거고요.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우라늄이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야. 쌤 아직도 모자라요. 118번까지 아직 안 나왔잖아.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요. 실험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어봐요. 자, 자연에서 잘 들어.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몇 번까지야? 92번까지입니다. 초신성 폭발도 자연현상이야. 그러므로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한계는 92번 우라늄까지고요. 두 번째 문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야? 철까지. 요거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 얘기까지가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갔죠? 엄청 많이 쉴 시간 없고요. 우리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 태양은 산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맞아. 태양은 산소까지.